자, 2021년 2학기 산업디자인 스케치 산디스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맡은 정혜준입니다. 산업디자인 스케치에서는 이 제품을 대상으로 손으로 직접 스케치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스케치를 통해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또 표현과 함께 그런 아이디어를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수업의 어떤 목적 역할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스케치를 연습하는 시간이고, 또 그 스케치는 무엇보다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전개만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어 나가서 약간 구체화하는, 그래서 삼면도까지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평면적인 거를 입체물을 만드는 프로타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면은, 이 디자인 과정에서 보면은 디자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렌더링, 도면 제작, 디자인 모형 제작,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산업 디자인 스케치에서는 주로 이 아이디어 스케치, 그 다음에 도면, 모형, 주로 그리는 작업이니까 아이디어 스케치에 많이 중점이 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간이라든지 기말 과제에서는 이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케치의 어떤 또 역할을 또 이어서 소개하면은, 스케치는 하나의 탐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다듬어 나가서 삼면도를 만들고, 물론 이 삼면도는 많은 스케치에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를 선정해서 삼면도를 다듬어 나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삼면도가 이제 손으로 대충 그렸다면은 이런 거를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CAD를 만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치수를 기입하면은 이런 거를 직접 이제 또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케치는 아이디어를 돕고, 또 디자인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치로도 점점 다듬어 나가는 단계로서 삼면도, 도면, 프로타입, 이러한 또 디자인 탐색의 과정이 있는 거죠. 또 스케치가 가지고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타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진행할 적에 보통 이제 스케치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또 저랑 같이 이제 진행한 과정을 주고받을 텐데, 좀 더 이거보다 스케치보다 향상된 과정을 보면은 CAD 모델링 및 렌더링이 있겠죠. 보통 이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 하는 이런 과정, 시뮬레이션이죠.
또 거기 앞에서 더 전개한다면 3D 프린팅이라는 또 과정. 이런 것들이 보면은 내 아이디어를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소통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 물론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또는 학생과 교수자들끼리 소통의 수단이지만은 향후에 우리가 디자이너의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는 디자인을 의뢰한 어떤 클라이언트와 이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스케치, 모델 렌더링, 가급적이면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기 쉬운 거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케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기초적인 수단이면서 중요한, 예, 디자인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산업디자인 스케치의 전반적인 수업 내용을 쭉 보면은 첫 주에는 수업에 대한 목표 내용 소개이고 2, 3, 4를 보면은 예, 우리가 투시 원근법 또는 등각기법을 활용해서 기본 도형을 위주로 해서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박스형, 원통형 또는 박스와 원통형이 결합된 복합구조형,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죠. 기본 도형, 이거를 위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게 작업이 진행됐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물을 가지고 삼면도도 그리고 거기에 치수도 기입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투시를 이용한 어떤 스케치를 했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투시와 삼면도를 같이 그리는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물건이 약간 좀 그 유기적인 형태들 있죠. 특히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삼면에서 보는 면들이 좀 약간 뭐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단면을 좀 추적해서 스케칭을 해야 되는데, 단면 추적 스케치라든지 그런 거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차원에서 중간 과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리디자인 하기, 기존에 나온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역으로 한번 디자인하는 거죠. 썸네일 스케치와 디자인 컨셉, 삼면도까지 해서 중간 과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때는 10주차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사물 이외에 인물도 같이, 그러니까 뭐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유저 시나리오 또는 뭐 유저의 씬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상에 있는 거 입체물을 만드는 프로타입. 이 프로타입은 보통 이제 3D 스케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고 스케치를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총체적으로 한번 과정을 되밟는 기말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 과제랑 기말 과제에서 차이점은 이 후반부에 과제전과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진행할 생각이죠. 중간 과제 때는 그냥 PDF 문서로 이제 제출하는 건데, 이때는 뭐 못해도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발표 자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4단계인데, 코로나 4단계인데 4단계까지는 일단 비대면으로 하고, 여기에 보면 대면 예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중간과 기말 때는 대면을 좀 해서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좀 피드백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피드백을 하는 개인적 대면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수업하기는 좀 어렵고 보니까 이제 분반을 해서 수업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 수업할 내용을 알려주고 그 작업 과정에 대한 어떤 피드백하는 시간으로 대면을 3단계 때 시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뭐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데 이번에는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수업의 좀 내용 중에 간략한 부분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투시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투시원급법,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물을 배치를 하면은 배치를 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점 투시는 소실점 1개이고 2점 투시는 소실점 2개. 그래서 1점 투시에서의 어떤 박스 형태, 2점 투시에서의 박스 형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할 때 2점 투시를 좀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박스, 원기둥, 약간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투시 원근법을 좀 이제 익숙하게 그려보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다 생각되면은 이제 이런 박스가 아니고 사물을 가지고 내가 원근법에 맞춰서 사물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리는 이유가 우리 아이디어는 일단 우리 머릿속에 있고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돌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사물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시선으로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아래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려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투시 원근법에 맞춰서 그리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등각 기법이에요. 투시 원근법은 보면은 이런 면들이 평행하지가 않죠. 물론 수직선들은 평행하죠. 우리가 2점 투시니까 이쪽은 약간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등각 기법은 절대로 모이지가 않죠. 지금 보면 내면의 각이 합쳐서 360도가 되는 그래서 각이 일정하게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통 30도 선이죠. 30도의 각도로 의해서 그래서 이런 각도는 중요하진 않고 하여튼 투시법하고 약간 비교되게 면들이 평행하게 해서 그리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실점을 찍고 그리는 거는 어려우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박스를 그리더라도 투시에 근거해서 능숙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투시 위주로 되어 있는 박스고 하나는 등각 기법으로 되어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박스의 유형의 사물들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물론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사물도 있지만은
정육면체가 아닌 그 외에 박스형, 유사 박스형 사물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흑백으로 된 약간 복사된 종이 위에다가 직접 한번 선을 묘사를 한번 해보고 향후에는 직접 안 보고서도 한번 그리는 행위를 해볼 거예요. 원통형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박스형 사물도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 사물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와 원통이 결합된 모양도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모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려야 될 대상이고 또 여러분들이 저거는 어떻게 스케치로 표현하면 좋을지 가급적이면 기본 도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사물을 관찰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들을 보면은 복합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뭐 기본 도형을 보면은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물들이 다양한 도형들이 이제 결합된 모양도 있지만은 큰 모형에서 약간 모양이 깎여서 있는 모양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이유는 이거와 유사한 사물들, 다양한 사물들을 그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수업 시간에는 대상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 제가 이런 유인물들을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출력을 해서 직접 펜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실제 사물을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투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투시선들을 한번 끄집어내보고 또 여기에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의 어떤 배치, 배열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표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리모컨 옆에 리모컨보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원통형하고 직류면체가 같이 좀 약간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릴 적에 이런 투시가 들어가 있는 원통형이 약간 그리기가 좀 난해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투시 보조선 정도만 그리고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그려보는 작업을 해봐야겠죠.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지 향후에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사물을 이런 모양으로 입체적인 그런 모양으로 그려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종이 인형이죠. 사람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사물을 한 면만 바라보면은 형태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보통 앞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옆면, 윗면, 아랫면, 좌측면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그려봐야지 형태나 구조를 파악하기 쉽고 또 이런 삼면도를 가지고 사물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겠죠. 입체물을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삼면도를 못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투명한 유리박스에 사물을 놓고 내가 윗면, 옆면, 정면에 맞춰서 사물을 그려보겠다. 그래야지 사물이 갖고 있는 구조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향후에 우리가 프로타입을 만든다던가 또는 또 도면을 그린다든가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면도는 우리가 주로 이웃한 세 개의 면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삼면도를 통해서 뭐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 뷰, 퍼스펙티브 이렇게 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면도를 통해서 입체 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에다가 치수를 기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면적인 모양에다 입체를 넣고 또 사물이 갖고 있는 정확한 모형 형태 그리고 난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단면을 추적해서 그리는 작업이 있는데 이게 단면 추적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물을 이렇게 물론 우리가 외형만 그리는 작업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 내부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모양이 좀 약간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표현해 보면 쉽게 그 사물의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이 도자기의 어떤 입체를 보고서 우리가 이 단면을 보게 되면은 반으로 자른 모양이죠. 이렇게 모양을 그릴 수가 있고 좀 더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두께감을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회전된 모양이죠. 그래서 뭐 디자인 할 적에는 물론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은 사물의 형태나 구조가 어떻게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형만 하는 게 아니라 외형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야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마우스의 어떤 단면을 추적한 모양인데 지금 탑뷰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보면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죠. 두 개의 모양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보면은 지금 탑뷰, 사이드 뷰와 함께 프론트 뷰에서도 단면을 잘라가서 지금 약간 그 철사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면만 형성해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물들이 단면만 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총 3개의 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 자르면 이런 식으로 3개의 단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삼면도에다 수치를 집어넣는 경우는 수치를 넣는 경우에는 이 수치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린 이런 평면상의 이런 형상들이 사이즈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사람을 집어넣고 이 사람의 키가 만약에 178이다 하면은 대략 이거는 한 반 정도 되는 거니까
한 80cm, 90cm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사람을 뭐 넣어서 사물의 어떤 크기를 볼 수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뭐 쇼핑몰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보면은 사진으로 봐서는 그 크기를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사물과 함께 그 치수가 들어가 있는 크기를 알 수 있게끔 치수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체뷰에다 넣지는 않고 탑뷰, 프론트뷰에다가 수치를 통해서 입체물에 대한 크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치의 후반 과정에서 인물과 관련된 표현 연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도 어떤 사진 위에다가 투시선들을 끄집어냈듯이 입체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 사물이 갖고 있는 골격을 미리 그려보고 이걸 그대로 또 한번 옮겨보는 작업. 그래서 보통 이제 8등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 크기 하나를 가지고 인체의 비례를 8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또 주요 부분은 항상 관절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해서 약간 이제 내부에 있는 이런 뼈, 프레임을 연결시켜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뭐 그리는 작업은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면서 이제 그리는 작업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뭐 깨끗하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는 다들 좀 익숙치 않으니까 뭐 약간 지저분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사례처럼 처음 밑작업은 색연필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선명한 펜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거칠고 형태를 잡기 위해서 그런 잔선들이 필요한 보조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씩 형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선을 여러 번 약간 직선적인 거, 깨끗한 선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과정으로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작업은 뭐 2D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2D의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입체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 도면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프로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다 스케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발전하면서 구체화한다. 그래서 2D의 기본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해서 입체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또는 뭐 디테일한 어떤 관계, 결합관계죠. 결합관계 같은 것들 표현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입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략한 치수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도면을 하면은 무조건 CAD 컴퓨터가 아니고 뭐 손으로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겠죠. 손으로 그려서 간략한 모양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쉬운 재료로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다루기 쉬운 재료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골판지죠. 골판지를 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뭐 골판지는 좀 만들어내는 게 형태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약간 아주 멋있는 그런 형태를 뽑기 위한 스타일링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약간 좀 구체화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니까 이때는 약간 좀 다루기 쉬운 거로 해봐야겠죠. 빨리 한번 만들어보고, 만들어보면 항상 거기에 보면 스케치 모순점이 발견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모순을 고치고 또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런 이 하드보드지죠. 골판지를 하드보드지라는데 하드보드 프로타이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하드보드지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의 목적은 가급적이면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집에서 갖고 있는 어떤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드보드지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종이에다가 펜을 가지고 그리는 작업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펜을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여러분들이 손에 익숙한 그런 펜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 또는 약간 연한 색상의 색연필, 이거는 이제 한번 대충 그려보고 거기다가 진하게 표현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연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펠트펜이란 건 이제 플러스 펜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펜, 약간 사인펜이죠. 플러스 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약간 손에 익숙한 그런 플러스 펜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면까지 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그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명암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마카를 활용하는데, 보통 이제 마카는 처음에는 약간 밝은색 계열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카를 가지고 렌더링 하는 건 아니고 약간 형태의 어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면을 칠하는 목적으로 쿨그레이랑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정도 되는, 그리고 당장 구할 건 아니고 앞으로 천천히 구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고, 후반부 때는 좀 더 이제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